안녕하세요. 이소은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4개 영상에 걸쳐서 선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하면 뭐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꼼꼼하게 따져보면 선거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다수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수결의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선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런 선거 방법들이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선거 방법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단점들 이런 거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이게 그 선거와 관련한 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 에러의 그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또 패러독스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상당히 좀 도발적인데요. 우리가 다수결 하면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건, 이제 결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결의 한계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요. 먼저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장 많은 표, 다수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질문을 보면, 그죠? 다수결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동대표를 선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3명의 후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출마를 했어요. 30명이 투표를 했는데, A 후보는 11표를 얻고, B는 10표를 얻고, C는 9표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3명이 11표, 10표, 9표니까 다수결로 하면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A가 이제 동대표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냐, 이래도 괜찮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은 A를 지지한 사람은 11명 뿐이라는 거죠. 11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어요.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뭐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지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거 뒤집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3명 중에 2명이 딴 사람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죠? 지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A가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네. 이게 이제 두 명이, 그러니까 2명이 출마해서 2명 중에 1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다수결로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3명 이상 또는 3가지 이상 중에서 뭐를 고른다고 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을 구한다, 이제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그냥 다수결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은 반 이상을 이제 얻었을 테니까. 근데 3명 이상이 되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이 당선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뭐
두 번째로 지지하는 사람, 세 번째로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보통 여기서 하는 이런 이건 이제 단순 다수결인데, 이런 단순 다수결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거를 이제 차츰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만 갖고는 우리는 사실 이런 제도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게 근데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다른 그 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투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2명 말고도 뭐 이제 후보들이 더 많이 이제 2명만 나온 경우, 2명이나 3명만 나온 경우는 없고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소수 표를 얻은 사람들은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명이 출마한 경우 여기 보면은 이때하고 그 다음에 17대, 그 다음에 19대 이렇게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당선된 경우인데 42%, 40%, 48%, 41%, 40%뭐 정도, 40% 초반, 뭐 그 정도의 득표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근데 이게 이 투표율까지 고려해 보면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81%에 42% 그러면 한 32%.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48이 30, 5, 6, 30가 30% 정도. 그죠? 4, 7, 20, 30%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30% 이상, 30에서 35%. 전 국민의 한 33%? 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숫자만 넣고 보면.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3명 이상인 경우가 대체로 한 40% 초반 그 정도의 득표율을 얻고 전체 총 유권자 대비 보면은 한 30% 조금 넘는 그런 정도다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지지를 갖고 표를 얻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제 그런 경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한 번 해서 이렇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제도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보면은 프랑스는 이제 다수결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절반 이상 받는 득표자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만약에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네? 그죠?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게 이제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투표를 합니다. 투표 2번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후보가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이제 후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1차 투표를 해서 거기서 반 이상, 총 투표자의 반 이상을 과반수 득표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는 거고. 근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투표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투표에서는 2명 중에 이제 1명 뽑는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요. 그래서 2007년 4월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1차 투표 결과 사르코지가 31%, 르아얄이 26%, 바이르가 19%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사르코지가 31%인데 50%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르를 제외하고 이제 사르코지하고 르아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2주 후에 2차 결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르코지가 53%를 놓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사르코지가 이제 이 프랑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이제 수학자, 그죠? 미첼 벨린스키하고 리다 라다키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이제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투표소 세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투표를 마친 후 그 유권자에게 각각 후보의 어떤 그 3등, 3단계로 평가를 이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한다, 보통이다,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후보를, 세 명 중에 어느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만 한 명 뽑은 게 아니라, 지지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다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뜻밖에도 바이를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루 후보는 여기서 1차 투표에서 가장 낮은 3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식은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죠? 2등, 3등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투표에서는 바이루가 3등을 했지만 3등급, 그죠? 예, 지지한다, 보통이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평가했을 때는 바이루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그죠? 이 3등급 평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르코지가 정말로 전 국민의, 프랑스 전 국민의 가장 선호하는 후보인가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 있다는 그런 걸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두 명을 대상으로 다시 또 이렇게 투표를 하는 좀 더 보완된 방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거라고 보기 힘든, 그죠? 네, 그런 대통령 선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만큼 가장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는 제도라고 하는 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제고, 또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누구를 뽑느냐 하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 사르코지 대통령의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가 되게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까를라 브루니라고 있습니다. 까를라 브루니. 이분이 패션 모델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싱어송 라이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샹송 가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카를라 브루니가 부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공연한 장면도 있고, 또 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노래도 있고 그럽니다. 이 카를라 브루니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Stand by Your Ma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얼마 전에 드라마로 제작됐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의 OST로 사용됐던 그런 곡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저는
그 깔라 브루니의 그 스탠바이 유어맨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 스탠바이 유어맨이라고 하는 그 가사도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 검색해 보시면 그 가사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스탠바이 유어 맨이지만 스탠바이 유어 우먼도 뭐 마찬가지로 같은 이렇게 그 하여튼 네,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여담입니다. 하여튼 꼭 찾아보세요. 되게 좋고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 그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일단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